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서베이 이영래입니다. 예, 요즘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조용하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조용하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또 상당히 또 핫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산일보에 이제 고정 칼럼을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칼럼 작성을 해서 기고를 할 때마다 이 내용 중심으로 해서 유튜브로도 찍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저금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 서베이 좋아요, 구독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계속 핫합니다. 일단은 서울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제 이 풍선 효과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작년에 이제 부동산 대책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일단은 지금 이제 그 서울의 강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출이 전면적으로 이제 차단이 이제 되다 보니까 이제 강남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격 변동이 크게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지역들로 이 가격 상승세가 이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수원이라든지 평택 이러한 지역들에서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들 지역들은 사실상 여전히 공급이 많기 때문에 순수하게 이제 투기적인 이제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금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 가격을 계속 이제 누르려고 하는데도 계속 다른 지역이 오르고 하는 이 현상과 가장 밀접한 부분이 저금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시중 부동자금이 지금 이제 1,000조 원을 넘어섰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부동자금이 이제 많다 보니까 이 부동자금들이 계속 이제 투자처를 찾아서 이제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상황은 지금 이제 그 지난 10월 달에 이제 기준금리를 1.25%로 이제 내리게 되면서 다시 이 부동자금이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금을 이제 하기에도 그렇고 주식시장에 이제 또 투자를 하려고 하더라도 또 주식시장도 이제 별로 안 좋고 그러니까 그냥 이제 현금을 들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MMF로 이제 보관을 하고 있거나 이제 아니면 이제 종합자산관리 계좌에 이제 그냥 돈이 이렇게 이제 묶여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투자를 할 곳이 있다라고 하면은 빼서 움직일 수 있는 게 이제 단기 부동자금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1,000조 원이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 이제 저금리라고 하는 상황은 부동산 시장하고는 상당히 이제 밀접하게 움직입니다. 일단 경제 상황이 좋으면은 이제 주식 시장이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주식이 이제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데 주식은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금리는 낮으니까 이거를 이제 가장 안전하게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금이라든지 부동산 시장 이쪽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낮아져서 이제 저금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부동산 가격은 이제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막 이렇게 이제 몰려다니면서 투자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이 풍부한 유동자금이 이제 기인을 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 정책도 지금 이제 대출 규제라든지 세금 규제 여기에 이제 집중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나타나는 거는 풍선 효과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또 이제 수원이라든지 이러한 지역들이 가격이 오르고 있지만 정부에서 이제 투기 과열지구라든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또 다른 쪽으로 이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이제 그만큼 풍부하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이 저금리 기조 정책을 이제 펼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이제 경제 상황이 이제 크게 개선이 이제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경제 상황이 뭐 이제 2000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고도의 이제 성장률을 이제 기록을 했었었는데, 사실 2000년이 지나고 이제 2010년 이후부터 해서는 여기에 있는 이제 그래프에서도 보시듯이 계속적으로 이제 성장률이 이제 3% 이하로 이제 떨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도 같은 경우에 또 보면은 경제 성장률이 2.2%밖에 안 됐었습니다. 일단 목표 성장률은 3%를 이제 외쳤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상당히 미달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뭐 다시 이제 2.5% 정도의 경제 성장률 목표를 가지고 있었었는데, 지금 뭐 연초이지만 벌써부터 2% 정도의 성장률을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이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부분이 가장 이제 크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그래프 상황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경제 성장률이 이제 낮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지금 이제 이 기준금리도 계속적으로 경제 성장률하고 이제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기준금리도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지금 뭐 기준금리가 계속 내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뭐 제로 금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돈을 계속 찍어낼 수는 이제 없는 상황인데, 경제가 나빠지는 거를 어떻게 이제 극복을 해 나갈 건지, 그게 이제 정부에서 이제 계속 고민을 하는 이제 문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일단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다시 이제 금리가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준금리가 현재 1.25%에서 다시 이제 0.25% 내려서 1%가 된다라고 하면은 더 낮은 이제 금리가 이제 적용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따라서 이제 대출 금리가 이제 낮아지게 이제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출 금리가 낮아지면은 그만큼 대출을 통해서 부동산 투자를 이제 하기가 좋아졌죠.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서울, 그리고 이제 서울 인근에 있는 이제 경기도 지역들을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뭐 투기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산이 이제 지난 이제 11월 달에 조정 대상 지역이 풀리면서 이제 대구를 이제 제외를 하고는 거의 이제 규제가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사실상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내린다라고 하면은 이제 지방에는 이제 호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디로든 돈이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이제 정부에서도 집값이 오르지도 않는데 지금 무작정 이렇게 이제 뭐 지방 전체 지역을 또 다시 이제 규제 지역으로 묶는다라고 하는 것도 일어나기가 이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의 이제 이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이제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빨리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뭐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경제가 안 좋으니까, 한국은행에서는 돈을 이제 많이 풀어서, 이제 기업에 이제 투자를 촉진을 시켜서 경제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은행에서는 이 돈의 양을 조절을 해서 경기의 속도, 그러니까, 과열이냐 위축이냐, 이거를 이제 조절을 할 수는 있는데, 일단은 어디로 보낼지는 한국은행에서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돈은 풀기는 하는데 이게 이제 기업에만 가, 이렇게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낮아지면은 일부 이제 시중에 있는 이제 뭐 투자자라든지 이제 이러한 분들이나 자영업자분들이 이제 다시 이제 그 대출을 통해서 이 자영업을 하고 있는 가게에 이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대출을 받아서 또 다른 쪽에 이제 투자를 하겠죠.
그래서 이 다른 쪽이라고 하는 게 부동산이 상당히 이제 가능성이 높은 게 이제 저금리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금리가 내린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경제 상황이 안 좋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슨 회사를 차려가지고 아니면은 가게를 차려서 장사를 하려고 하면은 이 장사가 안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금 대비해갖고 매출을 올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는 낮으니까 은행에 넣어봐야 1% 정도 되는 이자로 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가격이 떨어지기가 어려운 부동산 쪽에 투자를 하자. 이렇게 해서 일단 뭐 주거용부터 해서 시간이 이제 흐르게 되면은 상업용 부동산까지 이러한 이제 상승세가 이제 확산이 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 호조를 이제 보일지 안 보일지 이걸 이제 판단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시장 분석을 할 때 이제 활용을 하는 게 그 단일 지역 내에 공급량을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체크를 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이런 상황을 이제 좀 넘어서고 있는 이제 분위기입니다. 완전히 이제 정말 투기 아닌 투기 수준으로 막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동안은 이제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지금 이제 뭐 국내 이제 뭐 생산, 설비, 투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위축이 다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이제 보면은 뭐 병원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은 사람들 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많이 위축되어 있고요. 마트 같은 경우에도 손님들이 현저히 이제 줄은 것들을 이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올 1분기에 이제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이제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한 번 더 금리를 인하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보면은 이제 뭐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호재 아닌 이제 호재가 되겠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앞으로의 이제 시장을 이제 전망을 한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이제 낮아지는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은 계속적인 이제 좀 호황을 이어나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저금리가 되면은 가장 큰 이제 차이를 이제 만들어내는 게 지금 이제 양극화라고 이제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뭐 제가 이제 체감을 하기에도 부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서울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제 2014년, 2015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 이제 부의 양극화가 확연히 이제 차이를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도 2015년 이후부터 해서 이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었고, 그러다가 2017년, 2018년도에 주춤을 했다가 다시 이제 지난 하반기부터 해서 소폭 회복을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사이에 이제 집값이 뭐 평균적으로 보더라도 한 5년 동안에 이제 한 2억에서 한 2억 5천만 원 정도가 이제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2배 정도 이제 올랐죠. 그래서 새로운 이제 시장 진입자가 이제 서울에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예전에는 뭐 한 2억 정도만 하더라도 서울에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6억, 7억이 이제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서울에 거주를 하고 있는 분들은 사실상 내 집 마련하기가 아주 그만큼 이제 어려워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 저금리가 이제 지속이 되는 한은 이러한 차이들은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도 이 저금리를 극복을 할 거냐? 그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계속적인 저금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양극화가 이제 더더욱 이제 심해질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인데요. 저금리가 되면은 어쨌든 이게 이제 이 금리에 대한 이제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되다 보니까 돈을 많이 대출을 받아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게 금리가 낮아진 효과를 가장 극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대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일단은 기업이겠죠. 이제 생산 매출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담보로 해서 이제 공장을 이제 신설을 한다. 아니면은 새로운 사업지에 이제 땅을 매입을 한다. 뭐 이런 형태로 해서 대출을 아주 많이 이제 활용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부동산이라든지 뭐 이제 현금성 자산 이러한 이제 자산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제 자산가 뭐 그리고 뭐 또 이제 건설을 이제 또 많이 하는 건설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많이 해서 새로운 이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가 이제 낮아지게 되면은 돈을 많이 빌리는 사람이 훨씬 더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개인들은 어떻습니까? 뭐 굳이 이제 있는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대출을 할 수 있는 금액이 그렇게 안 많습니다. 특히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뭐 지방이라고 하더라도 뭐 이제 50%, 50%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금리에 대한 이러한 이제 환경을 극대화를 시키기가 사실 한계가 이제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누구는 뭐 이제 1억을 이제 빌릴 수가 있는 상황이고, 누구는 10억, 누구는 100억을 이제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금리가 낮아지기 이전에 똑같은 이자를 내고 더 많은 이제 금액을 굴릴 수 있는 이 자산가들이 더 이제 그 자금을 더 큰 폭으로 운용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나오는 수익률이 더 커질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 이게 이제 뭐 경제적인 이제 구조에 대한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사실 욕하기는 이제 상당히 어렵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뭐 어쨌든 한 채를 가지고 또 두 채라도 이제 가져가지고 뭐 부동산을 또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제 시장의 이 분위기를 못 따라가는 가장 큰 이제 소외를 이제 받는 분들은 사실상 이제 무주택자라고 이제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가만히 있어도 자산이 뭐 1, 2억 오릅니다. 근데 전세라든지 월세로 거주를 하고 있으면은 이 오르는 자산을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 월세든지 이제 전세 보증금을 이제 더 올려줘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은 외곽으로 이제 빠져나가서 금액에 맞는 이제 주거지를 이제 선택을 하는 형태로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데요. 이렇게 점점 외곽 쪽으로 이제 빠져나가게 되면은 점점 더 이 벌어지는 양극화에 대한 이제 격차를 좁히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어쨌든 무주택자라고 하면은 뭐 지금 현재 대출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여건이 다주택자보다는 훨씬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기존의 가격이 좀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좀 주춤한 상황이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내년 내후년도에 해당 지역에서 이제 그 뭐 공급 물량이 이제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대집 마련하시기를 저는 적극 권장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저금리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이제 또 칼럼을 이제 작성을 하면은 또 그때 유튜브를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서베이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